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생 이막 AI에 올라타라. 네, 맞아요. 은퇴나 실직 혹은 건강 문제처럼 인생의 큰 변곡점에서 좌절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50대, 60대 분들이요. 네. 바로 그분들이 AI를 자신만의 무기로 삼아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낸 11가지 실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AI를 단순히 젊은 세대의 신기술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 이건 다른 세대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자산이죠. 바로 이 자산을 가진 분들이 AI라는 일종의 증폭기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거든요. 바로 그 시너지가 핵심이군요. AI가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가치를 막 극대화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이 11개의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성공의 패턴을 찾아내보고요. 네네. 그분들이 AI와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었길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혹시 기술이 장벽처럼 느껴졌거나 내 경험은 이제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오래된 경험을 AI랑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로 재창조하는 그런 사례들이요. 아, 김영구 씨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25년간 여행업계에 몸담았다가 52세에 명예퇴직한 김영구 씨의 이야기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김영구 씨 사례는 AI를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 생성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파트너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거의 교본처럼 보여주죠. 그렇죠. 이분이 처음에 챗GPT에게 아주 단순하게 질문했어요. 나 중장년층을 위한 여행 사업 하고 싶다. 딱 이 정도였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거기서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보면 AI의 답변이 그냥 시니어 여행 상품 만드세요 같은 그런 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네, 훨씬 깊이 들어갔죠. 취향이 비슷한 여행 동반자 매칭 서비스, 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안했죠. 와, 정말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막 쏟아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책에서 암시하는 건 김영구 씨가 단 한 번 질문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화였던 거죠. 아, 대화요? 네. AI가 초기 아이디어를 주면 김영구 씨는 자신의 25년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시니어 고객들은 이런 점을 좀 불안해해요. 라던가 네네. 이런 활동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피드백을 계속 주었을 겁니다. 아하. 즉 자신의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AI 모델을 자기 사업에 맞게 미세 조정한 셈이에요. 와, 그러니까 김영구 씨의 경험이 없었다면 AI도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의 기술력이랑 한 인간의 깊은 경험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인 거죠. 이야,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개발자도 없이 어떻게 이걸 현실로 만들었죠? 그 과정이 더 놀랍습니다. 다시 AI에게 물었죠.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지? 네. 그러자 AI가 버블 같은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노코드 툴을 추천해 준 거예요. 아, 노코드 툴? 네. 심지어 웹사이트 메뉴 구성부터 사용자들이 어떤 순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지 그 동선 설계까지 전부 AI랑 같이 기획했습니다. 와. 사실상 AI가 사업 기획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니어 트래블 메이트라는 플랫폼을 완성하고 6개월 만에 월 매출 1,200만 원이라니 이건 단순히 AI를 잘 썼다기보다는 자신의 본질적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간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폐업 직전에 펜션을 운영하던 58세 강현숙 씨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 펜션 이야기? 네. 젊은 감각의 신축 펜션들에 밀려서 예약률이 25%까지 떨어져 있었죠. 김영구 씨가 새로운 사업을 창조했다면 강현숙 씨는 기존의 자산을 재해석한 케이스입니다. 강윤숙 씨는 AI를 마케팅 전문가로 고용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 15년 된 낡은 시설이라는 명백한 약점을 AI가
15년의 세월이 만든 따뜻함, 빈티지 감성이라는 독보적인 장점으로 바꿔준 대목에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네, 그 카피가 정말 좋았죠. 그 문구요. 트렌디한 펜션은 아니지만 할머니 집처럼 포근하고 가족처럼 편안한 이곳에서 진짜 휴식을 만나보세요. 와, 이런 감성적인 카피라 그냥 나왔을 것 같진 않은데요? 물론입니다. 강윤숙 씨는 아마 AI에게 단순히 우리 펜션 홍보글 써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펜션은 좀 오래됐지만 단골 손님들은 이런 점을 참 좋아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예쁘고 내가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다들 칭찬해. 이런 식으로 펜션이 가진 무형의 자산, 즉 스토리를 AI에게 들려주었겠죠. 아, AI는 그 이야기들을 가장 매력적인 마케팅 언어로 번역해준 일종의 번역가였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약률이 3배 이상 뛰고 연매출이 233%나 증가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놀라운 결과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는 것도 멋지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끼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는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유민정 씨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닐까요? 네, 다음 패턴이 바로 경력 단절이나 건강 같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AI를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사례입니다. 네. 57세에 이혼 후에 단돈 3,500만 원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했던 유민정 씨의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울립니다. 15년 전에는 잘 나가는 영어 강사였지만 그 긴 공백기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죠. 맞아요. 온라인 수업 경험 있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교육 앱은 아세요? 이런 질문들은 당사자에겐 정말 가혹하게 들렸을 겁니다. 자신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어떤 낙인처럼요. 바로 그 좌절의 순간에 이분이 AI를 개인 교사로 삼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AI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활용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요? 네. 첫째는 챗GPT랑 24시간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녹슬었던 언어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 파트너. 훈련 파트너. 그리고 둘째는 최신 디지털 교육 트렌드나 온라인 수업 노하우, 심지어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하는 전략 컨설턴트로 활용한 거죠. 잠깐만요. 24시간 영어로 대화했다는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AI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특히 언어 연습처럼 틀릴 게 뻔한 상황에서는 더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유민정 씨는 그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책에서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나요? 핵심은 AI가 판단하지 않는 대화 상대라는 점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 네.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면 틀렸을 때 창피하거나 주눅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전혀 그렇지 않죠. 수백 번을 틀려도 지치지 않고 감정 없이 교정해 줍니다. 아, 실패에 대한 비용이 0에 가까운 완벽하게 안전한 연습 공간을 제공해 준 겁니다. 유민정 씨는 이 공간을 2개월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활용한 거고요. 실패에도 안전한 공간이라. 와, 정말 강력한 장점이네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AI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심리적인 지지자 역할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격려의 말들이요. 15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당신의 용기가 대단하다. 당신에겐 젊은 강사들이 갖지 못한 인생 경험과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이요. 아니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이 만든 방대한 텍스트, 예를 들면 소설, 시, 상담 기록 같은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이 없어요 같은 감정적인 표현을 쓰면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가장 적절한 공감과 격려의 패턴을 찾아내서 응답을 생성하는 거죠. 와, 기계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물은 고립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유민종 씨에겐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준 코치였던 셈이죠. 결국 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면접에 합격하고 월 650만 원을 버는 수석 강사로 재기했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강이라는 더 근원적인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었죠. 암투병 후에 명예퇴직한 57세 교사 오희은 씨 이야기입니다. 네, 오희인 씨는 회복을 위해서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준 그 작은 경험에서 새로운 인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네네. 자신의 30년 영어 교육 경험과 제주에 대한 애정을 결합해서 스토리가 있는 영어 가이드라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죠. 하지만 사업 경험은 전무였습니다.
이때 또다시 AI가 사업 컨설턴트로 등판하는군요. 맞습니다. 제주 Stories with Teacher O라는 서비스 이름도 그렇고 시장 분석, 경쟁력 분석까지 해줬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가장 무릎을 쳤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사업 모델 설계였어요. 오전 3시간 현장 투어랑 오후 카페 문화 토크의 결합.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디자인해 준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뛰어난 컨설팅이죠. AI는 오희연 씨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입력한 정보를 핵심 변수로 인식한 거예요. 아,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강점인 대화와 스토리텔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 이건 뭐 개인 맞춤형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로 오프라인 투어가 어려워지니까 가상 올레길 걷기 유튜브 채널이랑 온라인 영어 교육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월 8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 변신했죠. 네, 암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히려 최고의 황금기를 열어준 열쇠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이 AI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썼다면 마지막 패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AI라는 도구 자체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군요. 네, 30년간 관리직으로 일하다 57세에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이원근 씨의 사례가 바로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이분은 아들을 통해서 우연히 챗GPT를 접하고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가능성을 본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30년 직장 경험을 AI 교육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내 카페 메뉴 개발을 도와주거나 동네 친구들한테 스마트폰 활용법 알려주는 그런 소박한 시작이었어요. 책에서 말하는 같은 눈높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강사들은 너무 전문 용어를 쓰고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데 이원근 씨의 설명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는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쓸모를 가르쳤습니다. 쓸모요? 네. ChatGPT로 손주랑 대화할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AI한테 오늘 저녁 메뉴에 맞는 건강 식단을 짜달라고 해보세요. 처럼 시니어들의 실제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아하. 즉, 기술의 what이 아닌 why와 how에 집중한 겁니다. 30년간 사람들을 관리하고 소통해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자신의 30년 경력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네요. 그렇죠. 그 경험을 AI라는 새로운 도구에 적용해서 시니어를 위한 친근한 AI 교실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원근쌤의 쉬운 AI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전국적인 명성까지 얻게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퇴직 전 월급을 뛰어넘는 수입을 올리는 시니어 전문 AI 교육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했습니다. 와. 명예퇴직의 절망을 오히려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바꾼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25년의 여행 노하우, 15년의 경력 단절이 주는 그 절박함, 30년간 쌓아온 소통의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 네, 절대 못하죠. 결국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나만의 경험이라는 약간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AI는 텅 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이분들의 경험이라는 그 풍성한 재료가 있었기에 AI가 마법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AI는 경험의 대체제가 아니라 경험을 재해석하고 증폭시키고 또 새로운 형태로 세상에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인 셈입니다.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꾼 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용기였습니다. 맞아요. 그 첫 질문. 책의 마지막 장에 이런 제안이 나오더군요. 오늘 밤 당신도 AI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나는 5호살이고 5옷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경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다만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어쩌면 그 질문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나의 지난 세월이라는 나조차 잊고 있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탐색해줄 아주 지적인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 2막을 여는 거대한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그 첫 질문을 던져볼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